안녕하세요. 레드앤블루입니다. 2022년 6월 19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좀 일정이 있어서 자료를 못 올렸고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이 저가를 붕괴해버렸죠. 이렇게 요날 이제 금리 발표 나고 올랐는데 그 다음날 다시 그대로 내렸고 지금 11,000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봤을 때는 여기 11,000에서 어떤 지지 라인을 형성할 것도 같은데 뭐 가격은 모르니까 일단 나스닥은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나라도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나스닥 주봉인데요. 보시면은 11,000, 요 보시면 11,000, 요 라인인데 여기 어느 정도 이제 2020년에 어떤 요 가격대고 또 좀 더 내려간다 하면 2600까지 어떤 볼 수 있는 요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 이제 주봉으로 200일선이기 때문에 11,000은 좀 지지를 하면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모르더라도 많이 오를 수는 없겠죠. 어차피 이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고 점차 이제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아직 인플레도 해소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뭐 급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이제 오르지 않으면 뭐 옆으로 늘어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니케이인데요. 니케이도 이제 미국이 급락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쭉 빠져버렸습니다. 실제 여기까지만 해도 어떤 쌍바닥을 이루고 올라가는 했더니 위에서 다시 쌍봉을 만들고 내려버렸습니다. 그럼 이 라인을 깨버리면 얘도 쭉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은 독일인데 독일도 이제 뭐 일본하고 마찬가지죠. 올라가는가 싶더니 여기서 맞고 이제 떨어졌는데 보통 보면 아무튼 지금 하락 파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가장 크게는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유럽장도 방향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잘 견뎠는데 나스닥보다는 미국장보다는 독일도 이제 돌아서 버렸습니다. 홍콩 항생인데요. 상생은 좀 상당히 강한 힘으로 치고 올라가고 약간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현재 이제 중국 이제 그쪽은 좀 강하죠 지금.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빅테크에 대한 또 제재도 좀 거둬들이고 최근에 알리바바 엔터그룹 상장도 뭐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는 항생이 중국이 세계 주식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다. 더 하락할 수 있는데 그 파동을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생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락 배팅보다는 위로 배팅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중국 심천인데요. 중국은 뭐 끄떡없죠. 미국이 뭐 내리든 뭐 중국이 뭐 미국 다음에 경제 대국이니까 뭐 미국이 어떻게 돼도 얘들은 뭐 꼼짝아 나는 상황이죠. 상해도 마찬가지로 미국 때문에 빠질 것 같으면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고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중국은 하락으로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이제 저희가 지난 월물에서 이제 25,000, 26,000 깨버리고 내려와 버렸고 25,000도 깨고 24,000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24,000이 어떻게 보면 2020년에 8, 9, 10, 11, 4개월 정도의 어떤 밴드값의 기준 라인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어느 정도 좀 강한 지지를 형성하지 않을까. 또한 가격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요 2400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호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행보를 하다가 꽤 오랫동안 행보를 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제가 이제 코스피 월봉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여기 2017년, 18년 봤을 때 2400하고 2300, 2200이 어떤 기준 라인이죠. 어떤 상단과 중심과 뭐 하단으로 봤을 때 일단은 2400이 이제 상단 정도 되겠죠. 그러면 예, 선물 행사 가격으로 봤을 때 2400이요, 315 예, 여기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선물도 마찬가지고 옵션도 요 가격에서 여기 맞고 푸시 죽고 콜이 살고 315에서 이제 튕겨 올라갔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320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죠. 319니까 지금 2400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 되면 2300 최하단은 2200 정도인데 일단 2400이 지지로 좀 지지 라인으로 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호재는 없습니다. 선물이 6월물에서 9월물로 체인지 됐습니다. 보시면은 10일날 체인지 했는데 물론 선물 9월물과 마찬가지로 옵션도 6월물이 끝나고 7월물로 이어갔죠. 342.50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라인에서 시작하고 현재 342.50에서 시작해서 상당히 빠른 짧은 시간 안에 급 하락을 했습니다. 315까지 하락을 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여기 319, 320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뭐 일봉인데요. 보시는 거는 이제 여기 이평선이 이제 한번 수렴을 했다가 이렇게 또 이제 벌어진 상황인데 한 번은 이렇게 못 와줄 건데 여기에 이제 라인이 뭐 이렇게 내려온다면 330이나 335 까지는 한번 되돌림 하지 않을까 아니면 325 정도 근데 지금 많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한번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음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옵션 10월물은 말씀드린 대로 340이 시작했어요. 한 7 정도 값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23.49 콜은 0.74죠. 0.74면 거의 뭐 다 죽은 상황이고 푸스 경우도 뭐 프리미엄이 거의 없고 실제 내재 가치가 23.40에 가깝습니다. 뭐 0.74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건 없다고 보면은 상당히 큰 포로 움직이기 때문에 푸스는 깊은 내가가 됐기 때문에 등가 기준으로 깊은 내가이기 때문에 실제 선물 1포인트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값은 선물은 319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19는 보시면 여기 320과 317.50 사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옵션의 이 교차 가격도 보시면 비슷한 값을 갑니다. 9.11, 9.11, 7.84, 7.68 중간 값을 가지기 때문에 옵션 또 대칭 가격이 이렇게 비슷한 값을 가집니다. 프리미엄이 지금 한 8 정도 끼어 있는데 이건 상당히 높은 건데요. 이건 변동속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밑으로 하락할 경우에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콜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좀 덜 붙는데 풋은 좀 빨리 붙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튼 현재는 이제 315에서 반등을 줘서 319에 위치해 있는데 315가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315를 깨면은 저점 갱신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 환산으로 봤을 때 305가 2325니까 그 다음이 2300 라인이니까 그 다음 볼 수 있는 거는 300을 지지하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깨진다고 하면 300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호재는 없고 기술적 반등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인보다는 연기금 쪽에서 얼마나 좀 지지하는 자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값이 유지가 되겠고, 현재 환율이 1,300원은 아니지만 1290원, 뭐 1289원 정도에 위치해 있잖아요. 환율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환율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제 환율이 이제 1300원을 보면 이제 외인의 입장에서는 1300이 만약에 국내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 환율이 떨어지면은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면은 걔들은 이제 주가에 대한 수익도 볼 수 있고 환차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이 1300 근처에 있는데 이게 1200으로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수도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외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인 자금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시장을 봤을 때 이제 기관은 이제 어떤 이제 거래를 해줄 수 있는 중심자 역할을 하고 외인과 개인의 이제 힘겨루기가 있는데 외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매수의 주체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수를 받치고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물론 지수가 안 오르고 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닥을 계속 다진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요하다. 환율도 중요하다. 환율이 1200이 오느냐. 지금 1300 근처에 있으니까 환율 골프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넣네요. 일단은 1300, 1200이 중요하다. 환율이 1200을 뚫어야지 우리 지수도 좀 돌아가는 턴이 되지 않을까. 현재 이제 하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요게 60일, 31선이네요. 61선은 좀 더 위에 있겠네요. 저희 6월물에서 61선 맞고 떨어졌어요. 61선 맞고 355 터치 못하고 61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 추세가 돌아서려면 최소한 61선을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위에 올라타야지 추세가 좀 그래도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해서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평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좀 좁히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미국 나스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르고 또 중국 시장이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좀 증시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하락보다는 위로 가능성이 약간은 위로 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정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크게 호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방향성과 중국의 방향성이 상당히 현재로서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또 짧은 시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뭐 추가적으로 더 깊은 급락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야간에는 이제 나스닥 이제 일부 미국장이 이제 내만년의 날 이제 옵션 뭐 선물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장도 뭐 그 영향을 받아가 좀 변동성이 심하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을 해가지고 319.65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19가 이제 금요일 주간 종가였고 야간 종가가 319.65 그럼 320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월요일은 360이 가장 중요한 말이고 그리고 315는 현재 옵션 7월물과 선물 구원물에서 지켜야 될 값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이번 주 월요일 전략은 뭐 크게 없습니다. 미국장이 열리지 않고 야간 거래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폭이 크진 않고 이제 항생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미국장이 안 쓰면 우리나라장도 결국은 시가에서 가더라도 다시 시가로 돌아오고 하락하더라도 시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예, 미국 장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월요일장은 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주간이 319, 야간이 319.65. 그러면 19.65에 가장 가까운 320마디가 제일 중요하죠. 선물 매수, 콜 매수는 무조건 320을 기준으로 하고 시가와 320. 선물 매도도 마찬가지로 시가와 320. 이외에 뭐 다른 건 없죠. 만약에 320 붕괴되어 간다면 315를 붕괴한다면 이거 더 추세가 밑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파동이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자, 그리고 현재 320, 315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게 깨지면 더 추가 하락이 할 가능성이 있고, 시작은 342.50 했죠. 상당히 멀리 왔기 때문에 다시 뭐 옵션 만기까지, 7월 옵션 만기까지 되돌려 만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27포인트가 빠졌는데 돌린다고 하더라도 한 15포인트 근처까지, 뭐 더 많이 한다 10포인트, 10포인트는 332나 330 정도까지는 땡길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장은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시초가에서 뭐 하락하더라도 이게 너무 크게 물라고 잡고 있지 말고 시세가 좀 나면 청산해버리고 짧게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일단 하락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이제 빠른 하락에 의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뭐 바로 잡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포지션이 지금 342에서 잡아서 쭉 끌고 와가지고 315에서 틀고 320에서 틀었거든요. 선물만 틀었기 때문에 옵션은 합성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해서 지금은 반등적으로 320에서 330에서 7월물이 끝나기를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고, 지금 이제 풋은 300 외가를 매도 쳤습니다. 지금 외가 몇 개를 매도 쳤고, 뭐 300 더 아래 거 쳤어요. 380하고 390에 있는 1점대 가격들을 풋은 다 매도 쳤고, 콜은 340 근처에 있는 1짜리들을 매도 쳤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합성으로 이제 포지션별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 당장은 뭐 큰 하락이 없다고 하면 315 지지받으면 320에서 330으로 끝났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 수익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하락 파동이, 강한 하락 파동이 시작했고, 지금 315에서 반등을 줬는데 이게 진짜 찐 반등이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자기 기준을 잘 세워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이제 일단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이 315가 저점이 될 수 있겠죠, 올해. 그런 것도 아무튼 생각해 봐야기 때문에 더 잘 대응하시고, 월요일장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항생이 좀 영향을 주겠지만 뭐 크게 미국장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미국 야간장이 또 세게 올라가 버리고 항생이 올라가 버리면 주의장도 따라갈 수도 있죠. 아무튼 잘 대응하시고, 네, 성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레덴블루였습니다.